예, 관광 개발론 4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4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앞에서 얘기했죠. 난프라핏 섹터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프라핏 섹터들은 굉장히 많은 자원을 제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보면은 그 조류독감 때문에 사그라들기는 했지만 한동안 유행하던 게 철새 관광이었죠. 그래서 낙동강의 을숙도 그쪽으로 난리를 친 적이 있잖아요. 또 서해안 갯벌들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해마다 가을 겨울에 조류독감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조류독감 때문에 많은 닭들을 살처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조류독감을 옮기는 게 야생 조류들이라고 그래서 거기 또 입장객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어쨌든 조류독감 얘기하고 그러니까 철새 도래지, 철새 관찰하는 그 관광이에요. 그래서 이런 볏짚으로 운막 같은 거 지어놓고 고속에 들어가서 관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초딩, 중딩들 데려가서 현장 학습 그런 거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철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데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은 일단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서 자문 같은 거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따라하기는 쉽거든요. 근데 따라하더라도 좀 변형시켜서 우리만의 독특함을 갖고 가져가면, 그죠? 앞부분에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은 거 하면 잘 안 돼요. 뭔지 모르지만 다른 거. 다른데 아까 대머리 얘기도 했잖아요. 다른데 호흡할 수, 호응받을 수 있는 거. 시장에, 마켓에. 여기서 시장이라 하면 관광객들한테. 그죠? 또 민간단체가 매력물 제공한 건 뭐가 있냐면 통영의 벽화. 그죠? 통영 벽화도 민간단체가 그렸어요. 지금은 동네마다 또 다 벽화죠. 그러다가 몇 년 전인가는 그 전까지 통영벽화는 뭐 천사 그리고 뭐 그리고 했다가 한 4, 5년 전인가요? 어느 동해안 어촌마을이었나? 서해안 어촌마을에서 시작했어요. 이왕 벽화를 그릴 거면 그 지역 사람들, 주민들의 삶을 표현해보자 했죠. 그래갖고 지역에서 현존에 사시는 분들 김갑동 씨 얼굴을 그대로 그리고 간단하게 그 사람의 이력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그게 또 대박 났죠.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시골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벽화를 그리자 그건 따라간 거고 다르게 그리자. 뭘로 그릴까? 얼마 전에 비즈니스 섹터에서 네이버 비즈니스 섹터에서 본 거는 이게 벽이에요. 이게 벽이에요. 근데 이 벽 위로 이 집 안에 커다란 무슨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사람 얼굴을 여기다 그려가지고 그 나무가 이렇게 된 게 머리 모양으로 해서 그 나무 파마하는 모습을 디자이너가 그렸더라고요. 그 동네 이주해서 사시는 디자이너가.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똑같이 칠하는데 전라남도 신안군에 어디 그 보랏빛 얘기했죠. 온통 섬 가옥의 지붕을 보라색으로, 벽도 보라색으로. 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부 다 보라색 잠바 입고 다니죠. 웬만한 건 다 보라색. 그러니까 칠을 해도 어떤 컨셉을 갖고 아이디어를 갖고 차별화되는 거죠. 그럼 다른 동네에서 그 보라색 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결국은 관광은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관광 개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과목이 흔히 말하는 선수 과목이라 할 거면은 관광 자원론이거든요. 관광 자원론 시간에도 그 교탁을 치면서 얘기를 했대요. 이 교탁은 자원이 아니다. 그러나 이 교탁에서 강의를 하다 춤추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강의를 하다 안범명이 노벨 관광상을 탔다 그러면 그 순간 이건 자원으로 만들기가 쉬워진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이 취업을 하려도 그렇고 관광 전문가가 되려면 트렌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쉽잖아요. 해외도 뉴스 나오잖아요. 일일이 그거 안 찾아도 페이스북만 해도 수십 개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떤 모티브를 갖고 올 건가?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결국 모방이다. 그러나 창조적 모방을 하자. 교수님 그거 말장난 아닙니까? 아니요. 맞아요. 가전제품이 변해가는 것도 조금씩 변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인 개념만 교수한테 받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망해요. 어차피 우리나라 관광객만 갖고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경제에 크게 기여할 거다. 기여하는 건 해요. 경제를 순환시키는 부분은. 그러나 큰 돈을 벌려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야죠. 쉽게 말하면 관광의 붐을 일으켰던 게 뭐예요? 처음에 했던 건 중국. 급격하게 부를 창출하고 나니까 너도 나도 해외로 갔죠. 가장 가까운 데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동남아부터 해외여행을 가듯이. 그러다가 멀리 가잖아요.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그러면 호주 단체 관광객을 받으면. 근데 영미권, 유럽권의 단체 관광객은 아직까지 제가 본 기억은 없어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건지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도 이런 그런 쪽으로 특화를 시키면 그러려면 언어가 좀 되는 건 낫겠죠. 그런 차원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권할만 하다니까요. 근데 토익을 요구해서 토익 점수 올리려고. 그런데 그 토익 점수는 맞을 수는 있는데 회사 가서 못 써먹어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해서 토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토익보다는 언어 능력을 중시하죠. 자, 그 정도까지만 됐습니다. 또 여기 적어놓은 거 제 책에 보면 영도 딸이 지킴이, 그죠? 또 그 중구에 동광동에 가면 부산역 앞에 청자 빌딩하고 옛날 건물이 있대요. 저도 그때 적어놓을 때는 기억을 해, 신문기사 보고 적어놨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필이 안 되겠더라고요.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앞에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했죠. 제일 처음에 비즈니스 섹터, 난 프로핏 섹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버먼트 섹터, 퍼블릭 섹터, 가버먼트 섹터, 퍼블릭 섹터 같은 거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난 프로핏. 이거는 뭐뭐가 있지?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생각해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진도 나가면서 함께 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 거요. 프로페셔널 컨설턴트. 프로페셔널은 프로란 얘기죠. 전문가. 컨설턴트 상담, 전문 상담가.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전문 상담가가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문 자문가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자, 이것들은 쉽게 생각이 저기 돼요. 13페이지입니다. 프로페셔널 컨설턴트 위에서 둘째 줄. Their roles are not investment or management and therefore can provide unbiased information and plans. 뭐냐면 프로페셔널 컨설턴트가 되어래요. 그들의 역할은 투자도 아니고 또 관리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편견이 없는 정보와 계획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프로페셔널 컨설턴트 중에 하나가 건축가. 부산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고 옛 모습을 간직한 곳이 많죠. 이거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부산이 영화의 도시라고 그래요. 그죠? 뭐 친구도 찍고 뭐도 찍고. 그런데 그 영화들을 가만히 보면요. 주로 그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1970년대. 간혹 가다가 60년대도 있어요. 70년대,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주로
부산에서 찍었어요. 왜? 부산이 영화의 도시라서 그건 갖다 붙인 말이고요. 서울 어디를 가도 1970년대, 80년대 분위기가 나는 장소를 찾기가 어려워요. 싹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80년대인데 이 80년대를 나타낼 수 있는 데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도시가. 그때 떠올랐던 게 뭐냐면 부산. 그래서 영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쪽팔리는 얘기죠. 그런데 관광으로 보면 요거를 잘 유지하면 계속해서 이걸 갈 수가 있어요. 단 그러면 감천문화마을은 집이 오래돼 있죠. 오래된 집들 또 뭐죠? 흰여울 문화마을도 그렇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질, 영화도시 만들겠다고 관광하겠다고 그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살게 해야 될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 사례도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최근 들어서는 모르겠어요. 최근 들어서는 최근 들어도 갔네요. 성읍 민속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초가집 제주 전통가옥들 있거든요. 제주 전통가옥은 쉽게 말하면 제주 전통가옥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요. 일단 부모하고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한 집에 안 살아요. 따로 살아요. 어쨌든 바로 옆에라도 집 따로 지어서 살죠. 거기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집들이 안 크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굴뚝이 없어요. 우리는 아궁이에 불 떼잖아요. 걔네도 아궁이에 불을 떼요. 그런데 굴뚝이 없어요. 그럼 그 연기는 다 어디가 뭐 연기 중독돼서 사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돌들은 화산석이라 다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나 있거든요. 그 틈새로 빠져나가요. 물론 굴뚝을 만들면 열 효율은 훨씬 높아진대요. 제주도 사람은 바보냐? 왜 안 만들었을까요? 밥 지을 때 연기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제주도는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 전에 고려시대에도 외구들의 침입이 무지 많았던 데예요. 그러니까 외구, 대표적인 게 외구로 하는 거죠. 해적이야, 해적. 그래갖고 배 타고 가다 연기 나면 푹 와서 따다다다다 하고 다 훔쳐가고 죽이고 가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존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죠. 생활비도 주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다 무료지만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지역은 전부 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그때 다 등록금 낼 때거든요. 무료예요.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정부에서 다 그 지역 주민의 그 자식들은 다 무료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파는 물건은 전부 다 면세, 세금을 면제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볼펜을 여기 그 부산에서 사면 이게 1,500원이라고 칩시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500원이라고 치면 그럼 그 동네에서 이 볼펜을 사면 1,000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많이 사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념품도 일체 세금이 안 붙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머리만 쓰면 아니면 흰여울 문화마을을 일부는 뭐 어쩌고 하고 일부는 뭐 옛 모습을 보존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됐어요. 자, 바이어스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프로페셔널 컨설턴트들은 그래서 건축가 얘기를 대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뒤에 가면 다른 컨설턴트가 나와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나갈게요. 그러면서 그 패러그램 맨 밑에 No other group can provide planning assistance as effectively. 다른 어떤 그룹도 이 프로페셔널 컨설턴트만큼 effectively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건축가가 건축에서 최고일 거 아니에요. 토목가가 관광가에서보다 훨 낫죠. 근데 이런 경우로 예를 들어 봅시다. 북항 재개발하면서요. 북항 재개발은 항만공사에서 주로 하거든요. 거기에 관광객들이 타고 내릴 역에 대합실 만들었잖아요. 북항 재개발할 때 관광도 많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얘기가 그죠? 시설들이 들어가고. 그런데 재미난 거는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아니 서울에 있는 것까지 다 합쳐도 대한민국 관광학 교수 중에 북한 재개발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교수는 1도 없어요. 교수님 왜요? 예, 다 그 안에서 지네끼리 헤쳐먹느라고.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항만공사 저기 뭐 선박과 무슨 과 무슨 해양과 뭐 그런 전문가들이 관광까지 해요. 늘상 이 관광은 밖에서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쉬워요. 그러니까 여객선 대합실 만들어놨죠. 근데 여객선 대합실 배에서 내려서 여객선 대합실까지 가는 것도 한참 걸어가야 돼요. 이 캐리어 끌고. 그리고 지금은 좀 달라지죠. 그때는 육교로 올라가서 부산역까지 또 가야 돼요. 그리고 캐노피 안 만들어 놔갖고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배 대고 관광객만 그 대합실에 집어넣는 것만 생각한 거죠. 관광객의 관점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게 아니에요. 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관광은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부산은 태생부터가 박정희 시대 때부터 가장 큰 게 뭐냐면 부산의 도로는 전부 다 컨테이너가 다니게끔 만들어 온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제일 먼저 뚫었던 이유도 뭐냐면 외국에서 부산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그걸 실어서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고 경기 수도권에서 공장이 많으니까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려도 또 부산까지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컨테이너용으로 제일 먼저 그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 때 건설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가도로고 시내 모든 대부분의 도로가 고속도로하고 연결 컨테이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부산항 여객선 무드도 바뀌고요. 여객 터미널도 캐노피도 만들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두 번, 세 번 안 할 텐데. 그죠? 그래서 관광공사, 김해공항, 인천공항공사 그런 데도 관광 파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은 공사 쪽으로 가기도 좋아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또 관광공사에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관광공사 가려면 관광과 전공자만 갑니까? 아니요. 그 안에 보세요. 어떤 것들을 뽑았는지. 또 교통공사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입장벽 없는 공무원만 준비하지 말고요.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다소 진입장벽이 있지만 내가 조금만 준비하면 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한 번쯤 알아보시면 돼요. 교수님 저는 그런 거 알아보기 싫은데요. 그러면 백수였다가 만수였다가 천수가 되겠네요. 아까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로봇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많이 뺏어요. 자 됐고요. 자 이제 프로페셔널 전문가 그룹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예를 든 거는 건축가만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부산에는 그런 거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건축가들도 굉장히 부산도 그 임시정부 청사도 있죠. 그죠? 서울이 왜 유명했고 그런 건 서울은 감옥 그죠? 감옥도 관광자원이에요. 뭐 서대문 형무소 3월 1일만 되면 막 방송국마다 거기 가서 찍잖아요. 거기도 바글바글해요. 관광객들 의외로 나 같으면 안 가고 싶은데 그죠? 그런 것도 자원이에요. 부산은 임시정부 청사도 있죠. 6.25 때 임시정부 있었잖아요. 곳곳에 그 당시에 쓰이던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개발이 덜 된 덕분에. 근데 사방팔방에서 그걸 밀어붙이려고 그러죠. 관광 분야나 건축학 분야에서는 막으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봅시다. 처음에는 빌딩 첫 번째 패러그램은 The most popularly recognized are building architect. 그러니까 건축가요.
대부분 이렇게 사각형 건물이잖아요. 사각형 건물 벗어난 게 뭐, 제가 온 이후로 2000년도에 내려왔는 부산에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 제일 처음 봤던 게 뭐냐면 자갈치 시장이요. 자갈치 시장에 시장 그 수산물 시장 지붕 이렇게 그게 뭐냐면 비둘기 날개 형상으로 지붕을 만든 거죠. 여러분 광안리 회센터 가면 사각형 건물 뚝 하고 연결시켜 놨죠. 중간으로 사각형 연구밖에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키텍트 예술가 건축가들이 들어서니까 그거에 하죠. 부산에 각 도시마다 우리나라 꽃은 국가의 꽃 국화, 우리나라 국화는 뭐죠? 무궁화, 국가는 애국가. 그렇듯이 각 시도마다 자체 꽃과 그래서 우리 부산으로 하면 부산의 시조라는 건 뭐냐? 세조자 써서 부산시의 새는 뭐냐? 갈매기예요, 갈매기. 아까 비둘기라고 그랬어요. 비둘기 아니고 갈매기. 그래서 광안대교나 그런 데 보면 가로등 있잖아요. 거기에 갈매기 앉아 있거든요. 그거 다 가짜 갈매기 만들어내서 붙인 거예요. 중간중간 관광지에 가면 갈매기가 앉아 있어요. 부산은 시화. 부산시에 꽃도 있어요. 국화가 무궁화듯이. 뭘까요? 동백꽃. 또 부산은 독특해요. 다른 데는 뭐 모르겠는데 있겠죠. 부산에는 시어도 있어요. 시어. 아, 이거는 리포트로 낼게요. 그 5-2 부산의 시어. 뭘까요? 예, 찾지 마세요. 네이버 붙이면 되는데 고등어예요, 고등어. 부산의 시어가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리포트의 정답입니다. 동영상에서 제시한 리포트란 부산의 시어를 써서 내시오 그거거든요. 고등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등어 축제도 하잖아요. 그죠? 부산 저기 중앙동 쪽에 가면 5,000원짜리 고등어 무한리필 백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학년 2학기 때 해마다 그 문화관광원 시간에는 연극 단체 관람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다는 못 가니까 몇몇 야 뭐 어디 가냐 어떻게 가냐 그러고 그래 그럼 교수님 차로 가자 그러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서 거기 가서 고등어 백반 먹거든요. 지금도 5,000원일 거예요. 얼마 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맛있어요. 고등어는 무한리필이에요. 특히 남학생들은 무지 잘 쳐드세요. 기분이 좋더라고 사주면. 그리고 연극 한 편 보고 시간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뭐 소주 한잔 먹고 집에 가고 나는 집에 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신문이요. 그래서 신문 기사 문제를 출제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 관광은 전문가가 되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따로 뭐 부산의 역사 그런 거 공부하면 좋고요. 굳이 안 해도 아름아름으로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됐습니다. 다음에 빌딩 아키텍트 있고요. 그 밑에 배럭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이거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는 조경가. 그러니까 건축가 다음에 조경가를 바로 집어넣었죠. 왜? 자기가 조경가니까. 이 책을 쓴 닥터 거는 미국 조경학 박사 1번이라니까요. 닥터 오브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해갖고 이번 석사도 조경학 석사, 박사도 PhD in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네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조경가, 그 조경가가 왜 필요한데요? 조경가가 왜 필요하냐면요. 나무 식재하는 거예요. 잔디라든가 그런 녹지 공간 관리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는 그 각 시에서 자문할 때 조경가들을 많이 초빙을 해요. 옛날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한동안은 전부 다 벚꽃나무 심느라고 난리쳤고요. 온 나라를 벚꽃 동산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한동안은 또 메타세퀘이어 심는다고 했고요.
한동안 또 은행나무 심었다가 은행나무 이제 요즘 뽑고 있죠. 가을 되면 그 냄새가 야리꾸리한 게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인들이 막 거기다가 약 뿌려갖고 나무가 죽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현상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 좀 자문을 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urban planning, 도시계획가. 설명 필요 없죠, 도시계획가는. 그 다음에 시빌 엔지니어, 이거는 토목가. 우리 행복기숙사 졌을 때 입시를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제대로 토목조사를 안 해놓으니까 밑에 안반이 있어요. 아니 그것도 조사하고 집을 줘. 땅 파다 보니까 안반이 나온 거예요. 그거 깨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2월 말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했죠. 4월 달인가? 그래서 학생들 불만이 터지니까 호텔에 임시로 재우고 아침마다 관광버스 보내서 실어나르고. 제대로 된 전문가와 상담만 했더라도 됐을 텐데. 근데 사실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책임이었죠. 됐고요. 시간이 돼버렸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리는 것까지 되기 때문에. 자, 리포트는 제 시간에 제출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제출해야 되는 리포트를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이후엔 안 받습니다. 자, 끝!